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2024 썸머 해외 영어 캠프 설명회 오프닝을 맡은 비상교육 영어 사업 셀의 이서중 CP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해외 캠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각 나라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닝에서는 해외 캠프의 목적과 비용, 운영 접수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각 나라 담당자분께서 각 나라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학부모 앱을 통해 공지드렸던 두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링크를 통해 설명회 참석 예약을 하신 뒤 실제 참석하신 분들 3분을 추첨하여 배달의 민족 3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설명회 중간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할 때 설명회 참석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쉽게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캠프 신청서를 접수해 주신 학부모님 중 3분을 추첨하여 신세계백화점 3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해당 이벤트의 당첨자는 4월 30일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참고로 캠프 신청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학부모 앱에도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해외 캠프는 비상교육과 30년 이상의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엄선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감자 유학과 함께합니다. 목적입니다. 이번 해외 캠프의 목적은 비상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운 우리 아이들이 현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직접 사용하며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해외 캠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공지에도 보셨다시피 이번 해외 캠프는 말레이시아와 캐나다 두 곳에서 진행이 되며 희망하시는 곳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안내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540만원과 별도 캠프 진행 비용 15만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비상교육 특별 가격으로 25만원이 할인된 530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약 855만원, 원화로 계산된 금액이고요. 별도 캠프 진행 비용 40만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비상교육 특별 가격으로 55만원이 할인된 840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이 되며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는 4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약서는 신청 접수해 주신 분에 한해서 1일부터 3일 이내에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통해 발송이 되고 계약서 작성해 주신 분에 한해 개별적으로 계약금 결제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계약금은 말레이시아 30만원, 캐나다 40만원으로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은 잔금 결제입니다. 잔금 결제는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해당 금액에는 왕복 항공료와 보험료, 개인 비용은 미포함된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4월 25일까지 완납하시는 경우는 5만원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는 525만원, 캐나다는 835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접수 신청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시고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잔금 결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 납하신 경우는 5만원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캠프 참가를 확정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이 프로모션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제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6가지 모두 가능하며 이 중 학부모님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중에 아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Q&A 구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담당자분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Q&A 링크는 이 영상 하단 링크를 같이 포함시켜 드렸으며 학부모 앱에도 공지사항을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나라의 담당자분께서
각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 주시겠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캠프를 운영하는 주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캠프를 왜 보내시는지 항상 이걸 고민을 하고 왜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캠프를 보내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영어에 대한 배우지만 그래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캠프의 목적은 영어의 언어적인 효과 때문에 보내시겠죠. 그렇죠. 언어로서 아이들을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넓힐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기부여는 어떤 아이들이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노출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요 영어의 언어적인 효과와 동기부여적인 효과 이 두 가지 때문에 캠프를 보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영어는 언어적으로 효과를 키우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많은 실수에 노출을 시키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의 언어적인 효과를 최대한 많은 시간에 아이들이 영어를 노출을 시킴으로써 느끼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이런 빈 퍼즐들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를 보실 때 이 캠프가 영어에 얼마만큼 언어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적으로 얼마만큼 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또 타 캠프하고도 비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캠프, 말레이시아 캠프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25박 26일이라서 600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 몇 센치의 우리 아이들 성장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모티브로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저희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기째 24번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고요. 3기 때부터 세 번째 캠프 때부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계한 2개국 연계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우선은 국가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문화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선진국이고 도시국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도시국가로 선진국이죠. 그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이 선진국의 그런 문화, 그런 체험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고, 이 싱가포르에서 먹고 자고까지 하면 이 싱가포르이 미국하고 그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싱가포르에서 먹고 자고까지 하면 이게 너무 캠프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리 하나만 건너서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아이들 먹고 자고 수업하고, 그래서 두 개국의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의 두 개국의 장점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비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표를 갖다가 먼저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레귤러 데이, 그러니까 정규 프로그램 데이죠. 정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이들 싱가포르 야외 수업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사고력과 표현력, 논술력에
할 수 있는 IB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고잉업데이, 그 다음에 아이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외부 액티비티로 해서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파트를 시간대별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저희 정규 프로그램, 이제 저희가 수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좀 자주 씁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수업이 일방향적인 티칭의 방식이라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수업에 많이 참석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6교시가 있습니다. 6교시가 있고 쓰기, 읽기, 말하기 각 영역별로 2교시씩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라는 거는 영미권 원어민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학원법에서 인정하는 7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의 7개 국가 출신의 선생님으로서 우리나라 교직에 해당되는 테플 테솔 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직 국제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 경력 10년 이상의 아이들 정말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들 영역별로 2교시씩 한 선생님이 총 3분의 선생님이 영역별로 4주간 이렇게 변동 없이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유대감이라든지 친밀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과 같이 싱가포르 야외 수업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한 친밀감이라든지 영어로서 원어민 선생님과 뭔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2주차부터는 거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원어민 수업 같은 경우는 2교시씩 구성이 돼 있대. 이 2교시가 전날 배웠던 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날 나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재와 부교재, 그다음에 다양한 수업과 연계된 액티비티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외워라, 풀어라, 숙제해라 요 3가지가 없습니다. 수업에 이 프로그램 이 2시간의 각 영역별 프로그램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뭐 단어라든지 그래머라든지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교시의 원어민 수업과 그 다음에 저희 수학 멘토링이 있는데, 이거는 4주간 영어만 하다 보면 수학의 감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아이들 본인들이 공부하던 교재, 즉 6학년 1학기 거 기본 개념을 했다면 6학년 1학기 거 응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판사의 뭐 기본 개념, 그래서 즉 그 해당 학기에 갖고 오는 문제집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교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부 방식으로 아이들 틀리거나 모르는 것들을 손 들으면 선생님들이 1대1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진도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원어민 수업 6교시에 그 다음에 아이들 수학 멘토링 1교시,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비상교육,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별 스페셜 클래스로 저희 비상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캠프에서도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수업 멘토, 이거는 저희 한국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은 또 한국말로 또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영어, 또 다른 비상교육 교재 영어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영어 프로그램이 7교시, 그 다음에 수학 1교시에서 총 8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타 다른 캠프에 비해서도 절대 영어 수업 시수가 부족하지가 않죠. 영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죠. 하루에 7교시 정도라면.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뛰어놀아야죠. 그죠? 뛰어놀고, 이 환경 자체가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수영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 말레이시아 캠프는 다 보시면 이 동남아 캠프의 대표적인 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캠프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셨겠지만 이 동남아 캠프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인 게 24시간 관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관리형이라는 거는 기숙사와 먹고 자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게 한 곳에서 통합형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캠프들이 자율학습, 자유시간, 자기주도 학습 또는 영어 읽기나 문법 또는 문제풀이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이 일정표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시간표 좀 제발 확인해 주세요, 어머님. 어머님들께서 비용하고 이 시간하고 기간하고 국가만 확인하지 마시고 제발 하루의 시간표가 어떻게 운영이 돼 있는지 정말 제 얘기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율학습, 자유시간, 영어 읽기, 단어 암기가요. 각 캠프별로 적게는 하루에 3교시에서 4교시, 그다음에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들, 귀한 아들, 딸아들 저희한테 보내시는데,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다 그때 나와요, 그때. 그래서, 근데 또 요게 없어지면, 아까 이 자율학습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알차게 보내려면,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어느 정도 교육된 그런 강사진들, 인력과 프로그램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그게 시간과 다 비용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넣고 다 자율학습이나 자유시간으로 캠프의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프로그램 하루 일정표를 꼭 좀 확인하시고 캠프를 선택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말레이 캠프는 그 일환으로 아까 말했던 그 3가지가 없습니다. 그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가 이 아이들 글로벌 감각을 키운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함양, 글로벌 의식 함양. 예. 아이들 이 정규 프로그램 때는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세계사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이슈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는 인문학 이 각 4개의 주제별로 각 주제별 3회씩 총 12회의 정규 프로그램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 시간에 아이들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써보고 발표해보는 것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각 주제별로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해가지고 3, 4, 5학년의 저학년 버전과 6학년 이상의 고학년 버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인문학이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다, 즐겁다, 생각해보고 써보고 발표해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8시 50분 그 다음에 아이들 싱가포르 야외 수업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야외 수업은 저희 말레이시아 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비상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4개 반으로 기본 구성이 됩니다. 4개 반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이 4개 반을 야외 수업 나갔을 때 3개 조로 나눕니다. 3개 조로 나누게 되면 그 한 조당 원어민 선생님 한 분과 전속 담임 한국 선생님 2분의 선생님이 배치가 되고요. 한 조에 10명에서 12명 정도, 12명 내외의 학생들이 되겠죠. 그 조의 학생들을 3명이나 4명씩해서 3개 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7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미션 시트를 가지고 야외 수업, 싱가포르의 명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쓰고 읽고 말하고 하는 그 체험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 수업은 굉장히 진행하기 힘든데 저희도 이게 3기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즐겁게 체험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 이때에 외국인들하고 인터뷰라든지 관광명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써보고 또 중간중간 원어민 선생님한테 또 1대1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룹별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교실에서만 하지 말자. 야외에서도 하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아이들 즐겁게 하루를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놀 때도 프로그램으로 놀자 해가지고 아이들 비욘드 액티비티라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반별 활동이고요. 퀴즈라든지 상식 그 다음에
그런 이슈, 이런 인물 맞추기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고잉업 데이가 일주일에 하루씩 있죠. 이것도 해외 캠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세계적으로 아이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력. 그래서 우리 IB 프로그램은 뭐 외국에서 벌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굉장히 아이들 외국의 그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요즘 IB 교육, IB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우리 아이들 얼마만큼 사고력의 확장을 주고 그 사고력의 확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한번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발표해보는 시간까지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뭔가 생각해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죠. 저도 캠프하면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 첫 주 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써봐야 돼요. 거기서 또 아이들 발표까지 해야 돼요. 첫째 주는 힘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 바뀌어진 표정과 자세를 우리 부모님들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희가 직접 끌어내 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기획 제작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 끌어내주는 인트로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주제별로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이렇게 기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가지의 주제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이언스 파트 IB 사이언스 1, IB 사이언스 2. 1은 물리와 관련된 거, 2는 화학과 관련된 걸로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과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근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 법정 해서 아이들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총 8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파트로 해가지고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아이들 수료식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서 드림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캠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 이것도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각 반별로 다 주제나 내용, 왜 각 반별로 학년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은 저희 운영진들하고도 많은 상의와 많은 첨삭을 하게 되고 이 시간이 우리 그 학생들도 많은 걸 생각한다고 정말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느끼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했던 이 프로그램들 보시면 수학 진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학 활동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야외 수업 그 다음에 아이들 이 IB의 활동지들 이 드림 멘토링의 활동지들이 저희 워크북 한 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게 되고 아이들이 쓰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캠프 종료하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보일 수 있게끔 아이들이 가지고 가시면 보시면서 좀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자, 요날도 아이들 드림 멘토링까지 끝나게 되면 9시, 8시 50분 9시에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외부 액티비티 즐겁게 노는 날이죠. 요 날은 유니버스 스튜디오, 싱가포르 유니버스 스튜디오와 조우바루의 레고랜드, 그 다음에 조우바루에서 가장 큰 대형 워터파크를 통해서 아이들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나가서 재미있게 노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돌아와서 포인트 경매 게임으로 해서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요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날 요날입니다. 그래서 요날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시간들이 없습니다. 자율학습, 자유시간, 자기주도학습, 단어암기, 문제풀이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으니까 자 영어 캠프니까 영어에 대한 것도 정말 아이들 많이 노출을 해요. 주 4일 교실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해서 원어민 수업 6교시와 또 우리 한국 영어 선생님이 진행하는 우리 비상교육 교재 수업 그래서 총 7교시를 노출하게 되고 또 주 1회는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조별 야외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영어 정말 많이 노출하죠. 그죠? 자, 근데 아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의 빈 퍼즐들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IB 프로그램들, 드림 멘토링, 비욘드 액티비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고 우리 애기 컸네, 우리 아들 컸네, 우리 딸 컸네, 이런 생각들 들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캠프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한 4,800명 정도 학생들을 수료를 시켜봤는데요. 이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하시는 얘기가 4주간 정말 꽉 차고 보내고 왔다. 아, 너무 유익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 이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러한 피드백이 없었다면 저희가 24기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1년을 빼고 1년 반을 빼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보실 수 있게끔 이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원어민 수업 영상이라든지 야외 수업 영상들,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드림 멘토링, 요런 아이들 정말 현장 스케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아,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 저걸 쓴다고? 발표한다고? 예, 다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 놓여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끌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레귤러 프로그램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것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 수업들, 우리 진짜 아이들이 직접 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미션 시트지가 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인터뷰하는 것부터 본인이 쓰고 직접 찾아서 하는 것들. 야외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갑니다. 우리 아이들 싱가포르 갔을 때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죠. 버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마이나 베이 샌즈, 가든즈 바이 더 베이, 그 다음에 센토사. 이렇게 해서 이런 명소들 다니면서 직접 아이들이 체험형 수업으로 야외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욘드 액티비티, 그 다음에 저희 고잉업, 아까 말했던 IB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이 고잉업.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3학년, 4학년, 저학년부터 초기 중학교 1, 2학년, 고학년들까지도 아이들 정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학년별 수준에 맞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거 지금 다 캠프 때 직접 다 아이들이 정말 하는 겁니다. 예, 연출된 사진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드림 멘토링, 아이들 정말 다들 너무 얼굴이 밝고, 아이들 이렇게 학년에 상관없이 아이들 써보고 발표해보고 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외부 액티비티, 아까 갔던 장소들 세 군데 다니면서 아이들 즐거운 또 추억 쌓고 스트레스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께 제가 이제 캠프 설명회 때 항상 드릴 말씀이,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도 없어야 되지만 캠프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캠프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커리큘럼이 좋아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강사진과 인적 구성, 두 번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이들 환경입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선생님이 좋아도 아이들이 먹고 자는 환경, 생활하는 환경이 아이들이 불만족스럽고 충분하지 못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과 선생님과 충분히 즐길 수가 없겠죠. 충분히 배울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이게 3대 요소입니다. 캠프에.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했다면 저희 환경, 우리 아이들 가게 되면 진짜 생활하게 될 환경은 어떤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프 침입 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님들께 설명회 때 그냥 사진과 그걸로만 보여드린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구글 위성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위성 맵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출입국을 합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출입국을 하고,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 안 막히면 1시간 내외
차가 좀 막히면 1시간 3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 포레스트 시티 왼쪽 하단에 보면 포레스트 시티라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고 계획도시로 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가는 야외 수업과 액티비티 장소들을 저희가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정말 이 도시 이름답게 포레스트라는 이름답게 가보시면 정말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정말 녹지대가 많고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포레스트 시티의 마리나 호텔은 여기 이쪽에 있고요. 우리 아이들 숙소동 200명이 들어가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수영장이 2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정글짐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로찾기라든지 그다음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미니 또 놀이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비치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과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예, 너무너무 이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 호텔 저희가 일부러 핸드폰 카메라로 해서 뽀샵 같은 거 전혀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직접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실은 2인 1실로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트윈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더블 사이즈급의 침대가 2개가 들어가는 굉장히 넓고 큰 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캠프 2주차 때 밴드에다가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방 생활 내부 모습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생활하는 환경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들이랑 다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조식은 이렇게 호텔 뷔페로 인터내셔널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한식으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한식 출장 뷔페로 해가지고 요 한 박스에 있는 게 한 끼에 나오는 메뉴들이고요. 아이들 최대한 냉동식품 덜 쓰고 그 다음에 열대과일 하루에 최소한 한 번 1회 이상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사진들 쭉 보시면 우리 아이들 표정이 정말 밝습니다. 아이들 야외 수업 나갈 때든 이런 체험 활동 할 때든 그 다음에 뭔가 발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께서 올려주신 캠프의 밴드 댓글이고요. 이 댓글은 저희가 일부러 그냥 올려주신 글 그대로 저희가 캡처해서 올려드립니다. 왜? 저희가 편집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예, 그대로 부모님들이 올려주신 것들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대로 보시라고요. 여과 없이. 그래서 캠프 마지막 제주에 올려주신 그리고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올려주신 글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프로그램 너무 알찼다. 좋았다. 그리고 믿음이 많이 간다. 저희가 캠프가 매 기수 때마다 프로그램이 모두 바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캠프 2번, 3번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동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캠프 때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제작하고 기획합니다. 이번 여름 거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11월부터 기획을 해서 제작에 들어간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보일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밴드 글들을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갖다가 좀 요약해서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또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캠프 진행되는 곳의 위치나 환경은 어떤가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포레스트 시티 정말 아이들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실질적으로 어머님들 그 캠프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구글 위성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캠프에서 그 사진이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호텔 그 건물만 있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어민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 우리나라 학원법 인정한 7개 국가에 120시간 이상 테프나 테스솔 과정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현직 학교, 국제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민 수업 6교시. 그 다음에 우리 비상교육에서 하는 그 영어 수업, 한 교시에서 총 7교시의 영어 프로그램과 한 교시의 수학 멘토링, 공부 방식 수학, 그렇게 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 인문학 프로그램을 세계사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IB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IB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력이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마만큼 사고력을 확장하느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도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역사 있죠, 역사. 역사 우리 맨날 어떻게 풀었어요? 2, 3일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다음 중 시대순으로 알맞게 서술된 것, 틀린 것,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 요런 것들이었죠. 그런 방식의 수업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 조선 후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하게 된 그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인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전반적인 흐름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그 사고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기술할 수 있는 거가 IB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IB 과학도 그렇고요. IB 수학도 그렇고요. 예, IB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드림 멘토링, 나와 내 주변의 것들. 저희 선생님들 활동지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 때는 보여드리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머님들께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해서 제목만 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 선생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선생님들 5월 2주차부터 교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캠프 시작할 때까지 2개월 반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밴드에다가 우리 아이들 그런 활동 영상 사진들 올려주면 이게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모님들 아까 저희 올려주신 그 밴드 댓글 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웃도어 클래스 아까 말했던 세 개의 장소 싱가포르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센토사, 마이나베이, 가든지 바이 더 베이, 그다음 버드 파라다이스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집니다. 익사이팅 데이는 아이들 스트레스 푸는 날.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 사이언스 센터, 그 다음에 조바르의 레고랜드 아이들 반드시 가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우리나라하고 또 분위기가 틀린 가장 큰 대형 워터파크에 가서 아이들 신나게 할 수 있게끔 할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도어 클래스와 익사이팅 데이 무엇이 다르나요? 아웃도어 클래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스트레스 풀고 노는 날. 그 다음에 익사이팅 데이가 그렇죠. 아웃도어 클래스는 아이들 야외 수업입니다. 예, 야외 수업. 노는 게 아닙니다. 야외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그 시간이 그 우리 IB 모의 법정 때 간혹 있거든요. 그때만 아이들 핸드폰 잠깐 지급을 해주고요. 핸드폰은 반 담임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4개 반에 각 반별 담임 멘토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4개 반을 갖다가 그 아까 비상교육 그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 교육직 멘토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고요. 여기를 총괄하는 남자 매니저와 여자 매니저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아이들 수업 체크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핸드폰은 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다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캠프 기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갖고 오면 귀국할 때 공항 갈 때, 싱가포르 창의공항 갈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핸드폰이 아이들 생각이 안 난대요. 아까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 선생님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은 진행이 됩니다. 예. 선생님의 사각지대라는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방 관리, 그 다음에 클래스 관리, 예, 이런 것들도 방도 4방, 그러니까 8명 기준으로 선생님 1명이 그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관리하는 방, 학생 방 옆방에 바로 당담 선생님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시간대별로 저희 선생님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바로 옆에 선생님, 당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2인 1실입니다. 식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은 호텔 뷔페, 점심 저녁은 한식으로 출장 한식 뷔페로 제공이 된다. 부모님과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액티비티 할 때 그날 반 담임 선생님이 반 담임 선생님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도착하게 돼서 반 배정이 되고 나면 반 담임 선생님이 각 자기 학생 학부모님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서 밴드 링크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에 관련돼서 전달해줘야 되거나 뭐 연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 뭐 계속 됩니다. 예. 소통하시면서 통화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공식적으로 하는 시간은 주 1회 액티비티 때 갈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아플 때 저희 캠프 베이스 호텔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에코보타닉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아이들 각종 병원부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싱가포르 도시국가니까 좀 빼고요.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살고 소득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나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병원에 가봐도 저희 한국 어머님들이 가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비약이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 38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혹시 운동할 때 어떤 뼈나 근육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저희 매니저 이상의 저희 운영진들이 직접 우리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직접 하게 되고요. 병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과 반드시 연락하고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 1시간 이상, 이렇게 1시간 한 2, 30분 하는데 오늘 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께 이 모든 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빨라지게 되고 솔직히 내부 그런 내용들, 저희 시스템들,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캠프에 참석하게 되면 또 어머님들께서 또 직접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재등록률이 보통 저희가 캠프 끝나면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나서 10%, 15% 정도 재등록과 소개 등록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캠프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캠프 끝나고 나면 재등록과 소개로 거의 40% 정도가 등록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또 저희 비상교육에서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기회의 장으로 해서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기대 절대 어긋나지 않게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고 준비하고 선생님들 잘 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시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주어서 약속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 영어 캠프를 설명드릴 박은혜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캐나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레이시아 캠프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떤 캠프를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캐나다 캠프를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저희 감자 하면 캠프 참 잘하는 곳이다 라는 정평이 좀 나 있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캠프를 운영해온 노하우로 인해서 각국에서 가장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캠프들을 운영을 해왔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캠프, 캐나다 캠프는 4주 동안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실 밖에 여러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강사진도 있지만 학생들이 지낼 시설, 그다음 식사, 그다음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할 캠프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랭귀지 수업이 아닙니다. 어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랭귀지 수업이 아니라 현지에서 배우는 잉글리시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영어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캠프 특징들을 보고 학생들이 4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올 거예요. 그 다음 자기들이 이 4주 동안에 체험했던 거를 스스로 해냈다라는 좀 뿌듯함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성장을 했구나,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오더니 사고도 넓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다음에 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프들이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만 10세부터 중학교 3학년 만 14세까지의 연령의 학생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7월 15일 인천에서 밴쿠버로 출발을 하고요. 8월 10일 인천으로 도착을 합니다. 출 도착 모두 인솔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캐나다 밴쿠버 일대의 서부 지역을 다 학생들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숙소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여행을 통해서 이제 호텔에서 숙소를 지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드벤처 캠프라고 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야영을 하게 되고요. 3, 4주 차에는 이제 호텔형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스케줄을 보시면 이제 1주차, 2주차, 3, 4주차가 있는데요. 1주차에는 학생들이 캐나다에 와서 밴쿠버 관광과 로키 여행을 쭉 하게 되고 밴쿠버 밑에 작은 섬이 있는데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여행으로 일정이 차 있고요. 2주차에는 현지 아이들이 참여하는 캠프에 저희 아이들도 함께 24시간 어울릴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3, 4주차에는 영어 공부를 배우는 영어 캠프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4주차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너무 재미있어 보이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어머님들이 저도 갈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아쉽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1주차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여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여행은 끝날 때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저희가 이제 캐나다와 한국과의 시차가 16시간이 나고 밤과 낮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부터 이게 체력적으로 또는 그 잠이 쏟아지는 현상을 겪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나 공부해 라고 밀어 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주는 사실 시차 적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하면 밴쿠버에 똑같이 월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되고요. 월요일은 이제 밴쿠버 지역을 관광하게 돼요. 그 관광을 하면서 로키로 이제 점차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하는 도중 그 명소들을 잠깐씩 거쳐서 전체적인 서부 관광을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 와서는 밴쿠버 밑에 빅토리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페리를 타고 이 빅토리아까지도 다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캠프 생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이런 여행, 활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행을 통해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 서먹함을 좀 친밀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는 이렇게 여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로키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캐나다의 자연 경관들은 이런 것들이 다 체험을 하고 보고 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차에는 어드벤처 캠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래의 캐나다인 친구들과 함께 24시간 이 캠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캠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방과 후 학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한국과 같이 학원을 가는 형태가 있지 않아요. 학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를 배우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승마라든지 골프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고 그게 교과 과정으로도 반영이 되는 게 체육 수업이 필수 교과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캠프를 매일같이 할 수는 없으니 시간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름 방학 기간이에요. 예, 캐나다는 여름 방학이 6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방학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각 곳에서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어드벤처 캠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굉장히 인기 많다 보니까 현지 아이들도 대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드벤처 캠프도 사실 이 주마다 다 이런 스케줄들이 있는데 그 주에 참여한 학생들이 거의 3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캠프에 저희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만나서 영어를 쓴다. 정말 실용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캠프는 어디서 진행을 되냐면 여기가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쭉 오면 호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이 캠핑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래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도 하고요. 야영도 하고요. 클라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양궁, 수영,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한국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스포츠 활동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1주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 캠프는 또래의 학생, 그다음 남녀를 나눠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단체 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통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영어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 4주 차에는 영어 학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학습을 하는 곳은 캐나다 서부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SFU, 사미언 프레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SFU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캠프에서 돌아오는 일정은 이제 쇼핑을 조금 해서 필요했던 몸을 조금 휴식 시간을 주고요. 월요일부터는 오리엔테이션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레벨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참여하는 학생 연령이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 6학년들 중에 레벨 테스트를 거쳐 상하, 중학교 1, 2, 3 학년의 학생들을 상하로 구분지어서 레벨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한 레벨당 최대 10명이 넘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수업 구성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듣고 말하고 쓰기, 읽기를 배우고 플러스로 조금 더 스피킹과 라이팅이 강조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 얼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지 또 체크를 해보시고 그에 따른 리포트도 나가고 서티피케이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을 하고 왔는지,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FU라는 대학은 캐나다에서 명문대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면 토론토 대학이나 UBC 대학은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 중에 서부 쪽에는 UBC 대학과 명성을 같이 하는 곳이 SFU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은 이공계 계열의 학과들이 굉장히 랭킹이 높고요. 사범대학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캠퍼스는 다운타운 캠퍼스와 버나비 캠퍼스가 있는데 그 버나비 캠퍼스에서 저희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하게 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이들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통의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 어학원에 랭귀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현지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를 구사를 하지만 저희 한국과 같이 국어를 배우는 잉글리시라는 교과목을 또 학습을 하게 돼요. 그 잉글리시 교과목에 해당하는 커리큘럼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강사진들이 주정부, BC주 주정부에 임용이 된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한 클래스당 10명의 학생들, 최대 1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낮은 학생들의 숫자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스피킹에 대한 부분이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현지인들이 쓰는 스피킹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스피킹 훈련이라든지 라이팅, 첨삭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도 1대1로도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수 정원제로 밀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지인들은 또 만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오후 시간 이후에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클럽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라는 학생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 스포츠, 아트, 랭귀지 익스체인지 와 같은 수업들을 클럽 활동화 시켜놨어요. 거기에 현지 아이들과 함께 또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인터뷰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교과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톡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면 어머님도 다 보시고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수학 수업인데요. 수학 수업을 티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그 교재를 학습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수학 전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도 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주에 2번, 1번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7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영어의 듣고 쓰고 말하기 읽기 코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오전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후에는 선생님과 개별적인 1대1로 첨삭과 그다음에 스피킹에 대한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매일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라이팅 연습을 하는 시간까지 오후 시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클럽 활동, 아까 말씀드린 클럽 활동을 통해서 현지 친구들과 함께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율학습 시간에는 사실상 이제 오전에 과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 수업 내용 안에 여러 주제를 줘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비상교육 교재를 가지고 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이면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되어서 2주간 저희는 영어 캠프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왜 이 캠프를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일단 첫 번째 로키 여행입니다. 로키 여행은 사실 저도 캐나다 출장을 가면 밴쿠버나 토론토나 도시 위주로 다니지 이 로키 여행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밴쿠버에서도 차로 거의 8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캐나다에 대한 그 자연 경관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현지 캠프를 참여한다라는 거는 다른 캠프에서는 크게 보실 수 없는 캠프이실 거예요. 거기에 24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캠프를 보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를 해외 아이들과 써먹을 수 있는 기회, 체험 기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일주간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체험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학습 환경입니다. 버나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도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숙소는 1인실입니다. 다른 캠프들을 한번 보시면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홈스테이는 보통 2인 1실이거나 3인 1실까지도 학생들이 배정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모르는 학생들과 방을 쓴다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홈스테이는 아무래도 남의 집에 살아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홈스테이 집에서 정해놓은 규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는 1인실로 혼자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식사적인 부분인데요. 캠프에 가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음식이에요. 여러 캠프 학생들이 가도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고 조리된 음식도 있지만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셰프에게 가서 요리를 요청을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걱정, 양식, 일식, 중식 여러 국가의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 섭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랭귀지 수업이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 랭귀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BC 주 정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임용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영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익히고 오면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이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필리핀은 보통 1대1 수업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1대1 수업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스피킹을 하면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라이팅에 대한 첨삭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지 학생들과의 클럽 활동입니다. 그 클럽 활동을 통해서 발렌티어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과 여러 주제를 통한 학습을 같이 활동을 하고 주말을 이용한 액티비티, 야외 액티비티도 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4주 기간 동안 어디를 가던 다 현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캐나다의 서부를 총망라한 관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캠프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아이가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다양한 시각적인 것들을 느끼고 체험해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휘슬러, 빅토리아, 리치몬드까지 BC주의 서부 지역을 모두 다 학생들이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한 관리입니다. 저희 학생들 한 명에 여러 현지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톡을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 단톡입니다. 개인 단톡을 통해서 출국부터 귀국까지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매일 이렇게 사진과 글들을 올려주시고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는 캠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캠프들이 이 활동들이 이 캐나다 캠프의 가장 큰 중점이라고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는 비용적인 부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포함 내역은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캐나다를 가려면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자 비용, 관광 갔을 때 옵션 투어들이 있어요. 그 옵션 투어에 대한 부분들은 불포함입니다. 그 외에 보통 주에 100불 정도의 용돈과 쇼핑을 하면 뭐 기념품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기념품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500불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불포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캐나다가 안전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캠프가 진행되는 것도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고 과연 안전할까라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캐나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유해 환경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여행 시에도 어드벤처 캠프 시에도 영어 캠프 시에도 관리자들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지 날씨는요. 저희 한국과 비슷합니다. 단 여름에는 저희는 좀 습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습도가 없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물론 햇볕이 좀 따가워서요. 햇볕이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덥고 땀을 흘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땐 보통 기온이 23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3도의 기온에서 쾌적하게 학생들이 지내다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 시에는 방 배정은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4인 1실입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들이 이 방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방 배정을 저희 캠프 주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과 지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 방 배정이 되면 아이들은 그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행할 때 식사는 호텔이기 때문에 조식은 호텔식으로 먹습니다. 그다음 점심과 저녁은 중식이 될 수도 있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관광지에 갔을 때마다 제공되는 중식과 석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제 2주차에 진행되는 어드벤처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어요. 그 오두막 형태의 집들이 조금씩 보였을 텐데요. 그걸 여기서는 캐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캐빈에 성별, 그다음 연령에 따라서 10명에서 12명의 학생들을 나눠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캐빈 안에는 보통 2명의 캐빈 리더들이 있어서 또 그 아이들을 통제를 하고 통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숙박을 하고 식사 또한 뷔페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것도 뷔페식입니다. 그래서 뷔페식으로 서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벤처 캠프는 그 캐빈에 같이 생활한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시간 안에 이 캐빈에 해당하는 그룹 학생들과 함께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활동들을 시간을 나눠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학생들끼리 또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수업 방식, 영어 캠프에 와서는 수업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오전 수업에는 정규 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명의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수업에는 정규 선생님과 보조교사 선생님 2명 또는 3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티칭을 받거나 첨삭을 받을 때, 또 아이들이 그런 라이팅을 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한국인 매니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도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또 한국인 매니저님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냐요? 이 기숙사가 8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8층 중에 한 개 층에 한 53개의 룸들이 있는데요. 그 룸을 남여로 구분을 해서 1인 1실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요. 방은 혼자서 쓰게 되긴 하는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입니다. 공용이지만 남녀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보통 10개의 샤워실과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번잡하지 않게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기숙에서도 선생님이 10명당 1명 형태로 같이 상주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9번째, 기숙사에서 식사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캠퍼스다 보니까 기숙동이 따로 있고 영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강의동이 따로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처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받습니다. 그 카드에는 충전이 되어 있고요. 그 카드를 터치를 하면 입장을 해서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기숙사에는 일단 방에는 싱글 베드가 있고요. 그다음 책상, 의자가 있고 냉장고,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 옷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선반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 기숙사 라운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곳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학교 내부에는 편의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스타벅스와 같은 학생들이 그 외에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저녁을 먹는 시간 앞에 클럽 활동부터는 이 기숙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 플러스 본인이 하는 셀프 스터디 시간은 기숙사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내부에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여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에서는 호텔에서 또 세탁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호텔 생활을 하다가 어드벤처 캠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어드벤처 캠프에서는 사실은 세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조금 충분한 여벌의 옷들을 챙겨와 주시고, 그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 차는 기숙사에 있는 세탁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옷을 더 세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자분들께 말씀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이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이가 아플 때는 그 선생님들,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병원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는 부모님들께 또 즉각적인 연락을 드려서 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을지 또 상의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사용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여행을 갈 때는 우리 아이들도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행 시에는 학생들이 핸드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드벤처 캠프에서는 사실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가능하지만 핸드폰이라든지 그 외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전자기기들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핸드폰 사용이 안 되고요. 3주차, 4주차에도 학생들이 학업하는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고요. 만약에 자율학습 시간에 비상교육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져와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부모님과 연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아이들 출발하기 전에 카톡을 만들어서 단체 카톡으로 아이들 생활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와 갑자기 좀 통화를 원하실 때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현재 관계자분들이 그런 연락도 취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용돈은 보통 요즘은 이제 그 카드를 많이 들고 오세요. 그리고 현재에도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카드 주기도 조금 위험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현재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을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레이시아 캠프도 그렇고 캐나다 캠프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교육과 함께하는 이 캠프를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각 나라의 담당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무리로 정리하기 전에 저희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벤트의 당첨자를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링크를 통해 설명회 참석 예약을 하시고 실제 참석하신 학부님 중 3분을 추첨해서 배달의 민족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분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당첨자분들이 발표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신 관계로 저희가 잘 선별해서 추첨을 통해 발표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의 성함과 설명에 참석했다는 멘트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설명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쉽게도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가 채팅창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의 성함과
설명에 참석했다는 멘트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벤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캠프 신청서를 접수해 주신 학부모님 중 3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 이벤트 당첨자는 4월 30일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참고로 캠프 신청 링크는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학부모 앱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공통적으로 궁금할 만한 부분들을 FAQ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캠프에 참여 가능한 인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원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캠프 일정에 책임자가 동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감자 유학의 전문 인솔자분이 모든 캠프 인원들을 케어해주기 때문에 안전으로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학생의 조건은 정회원이 우선 접수됩니다. 준회원과 효연은 2순위로 자녀 자리에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문은 Q&A 구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텐데요. Q&A 링크는 지금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캠프 신청 링크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과 일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상교육 특별 가격으로 25만원이 할인된 530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캐나다는 비상교육 특별 가격으로 55만원이 할인된 840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결제는 4월 25일까지, 잔금 결제는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해당 금액에는 왕복 항공료와 보험료, 개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4월 25일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하시는 분은 5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는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6가지 모두 가능하며 희망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링크는 계약서 작성 완료된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결제 링크가 발송되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 Q&A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해외 캠프는 우리 아이가 배운 영어를 현지의 문화 속에서 직접 사용하며 자신감을 기르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24 썸머 해외 영어 캠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4 썸머 해외 영어 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